이번 대선이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줄곧 주도를 해온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미국 제일주의 또는 조금 확장하자면 자국 제일주의 이런 식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직업 외교관 출신이고 마지막으로 외교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하고 외교부를 떠났어요. 그리고 난 뒤에 국제기구 하나를 맡아가지고 좀 일을 하다가 지금은 경남대학교에서 초빙석좌 교수로 있습니다. 조병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미국 대선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외교 정책적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미국 대선 자체가 참 재미는 있어요. 미국 대선을 직접 안에서 하고 있는 분들은 이 가슴 졸이는 순간이고 막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조마조마하고 초조하고 흥분도 되고 그렇겠지만 이 바깥에서 구경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흥미진진하게 이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6월 27일 날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트럼프 간에 토론이 있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하고 그다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살 미수 총을 맞는 그 사건이 또 생기고 그다음 사퇴하고 해리스가 등장하고 이러면서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이 장면이 정말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 흥미진진한 거하고 완전히 별개로 또 이번 대선은 의미가 되게 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외적으로 의미가 무지 커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그 대선이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줄곧 주도를 해온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이제 미국 제일주의 또는 조금 확장하자면 자국 제일주의 이런 식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건 그냥 우리가 매 4년마다 지금까지 보아온 그런 미국 선거의 하나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물론 그 진행 과정을 포함해 가지고 어떻게 될지 좀 주의 깊게 정말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대선에서 대외 정책에서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결국 미국은 그러면 앞으로 중국을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 언론에서 보도되는 토론 과정이나 이런 데서 중국 문제가 크게 지금 부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 중국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입장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어떻게 중국을 관리 내지는 대응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고 이 점에서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그러니까 트럼프나 해리스나 별 입장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립적인 요소가 오히려 적게 보이는 그런 측면은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제일 큰 고민은 결국 중국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거고요. 지금 그동안의 대외 이슈 중에서 선거 과정에서 툭툭 이렇게 불거져 나온 거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거냐,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끌어나갈 거냐라고 하는 그 정도거든요. 이스라엘 부분에 대해서는 공화당은 계속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온 입장이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팔레스타인 쪽의 입장에 조금 동조하는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이제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바람에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좀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그다음에 민주당 좌파에서 팔레스타인을 어떻게 할 거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저렇게 막 잔혹하게 공격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 내의 갈등이 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시카고에서 그 전당대회를 할 때도 이 사람들이 시위를 했었어요. 민주당 좌파 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 나왔어요. 그리고 이쪽 지역이 미국 내에서도 아랍계, 그다음에 팔레스타인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서 이 시위가 조금 더 컸고 이게 또 경합주의 하나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해리스가 이 정리를 잘 했어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은 계속 해주겠다.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해준다. 동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자결권을 인정을 하겠다. 그 다음에 가자 지구 내의 인도주의적인 참상을 계속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양쪽에 대해서 다 좀 신경을 쓰고 배려를 하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렇게 정리를 했고 우크라이나 전쟁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내가 당선이 되면 말이야 취임식 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당선자 신분으로서 이 전쟁을 끝내버릴 거야.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막 치고 지금 있고 반면에 이제 해리스 쪽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이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물론 큰 시각차가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냐 아니면 미국 제일주의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달라지는 큰 철학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얘기가 좀 들어가 있으니까 뭐 조금 주의 깊게 우리도 볼 필요가 있고 그걸 떠나가지고 하여튼 대외 정책에서의 제일 큰 이슈는 중국입니다. 아시아에서 중국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과제죠. 러우 전쟁은 이번 대선에서 어떤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게 될까요? 조금 제가 말씀드렸는 건데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던 기간 그러니까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미국 대외 정책의 제일 큰 요소가 되기는 됐죠. 그리고 그때까지 이 나토가 이제 조금 이완된 면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미국 정부는 동맹 체제를 새롭게 정비하는 계기로 만들어서요. 그래서 나토의 결속을 다지는 이제 계기로 했죠. 유럽에 있는 다른 나토 회원국들도 우크라이나에서 직접 이렇게 전쟁이 터지니까 이제는 동맹 체제를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내버려둘 수가 없을 것 같다. 우리도 이제 국방비를 늘려야 되겠다 하는 이제 생각들이 새로 나왔고 미국은 그전에도 계속 유럽 회원국들 보고 적어도 GDP의 2%는 국방비를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나 유럽 회원국들이 그걸 잘 안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니까 이제 이거 우리가 더 이상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 해가지고는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는 뭐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아직까지 이태리나 스페인 정도가 이 2% 타겟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그렇지 다른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2%는 다 만족을 시켰고 그래서 올해 중에 회원국 평균으로 2%는 이제 넘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토가 강화되는 그러니까 미국이 동맹 체제를 강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렇게 됐고 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꼭 유럽 전선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 또 미국하고 생각을 비슷하게 하는 일본, 한국,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하고도 유대를 강화하는 그러니까 나토 플러스 4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아시아 4개 나라하고 나토가 이렇게 각 협의하는 그런 메커니즘도 만들어내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외로 푸틴이 의도했던 대로 전혀 가지가 않고 이제 미국이 동맹체제를 특히 이제 바이든 정부가 동맹체제를 한번 다 이렇게 재정비하는 그런 계기로 됐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 방식과 관련해 동맹국들의 우려가 컸었는데요. 트럼프 재집권 시 외교 정책 재정립이 이러한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이번 대선이 대외 정책 면에서도 되게 중요하다는 게 그전에 미국이 주도를 해온 자유주의 국제 질서 거기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중에 이걸 구체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동맹 체제라는 것. 유럽의 동맹 체제 나토 그다음에 아시아의 동맹 체제 뭐 미일 동맹, 그다음에 한미 동맹, 뭐 미국, 필리핀, 미국, 태국 동맹 이런 것들이 국제 정치의 이 체제를 떠받드는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이거 이제 아니다. 미국이 계속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세계 경찰 역할을 했는데 미국은 이제 그런 힘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국 나는 나의 이익을 챙겨 나갈 거야. 이제 우리는 세계 경찰 노릇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당신들의 안보는 당신들이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라. 자기 앞가림을 자기들이 다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였거든요. 그게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그 흐름이 강화가 돼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민주당의 해리스가 된다 하더라도 꽤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계열의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세계화의 시대, 자유무역의 시대는 끝났다. 그다음에 미국이 세계 질서를 주도하던 시대는 끝났다.
지금 미국은 내부적으로 정치적인 분열도 되게 심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는 미국이 과거와 같이 국제 정세를 주도해 나가는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반성이고 어떻게 보면 비판이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새로 이제 해리스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 또 트럼프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국민의 적어도 한 반 진다 하더라도 결국 거의 반에 가까운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정치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리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이런 상황을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다음 또 4년 후에 선거를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미국 제일주의 이거는 해리스 정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상당히 미국의 대외 행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